지난 2025년 3월 29일 오후 5시 13분경 창원 NC파크 야구장 4번 게이트 인근에서 NC다이노스 구단 사무실 외벽에 설치된 알루미늄 루버 33.94kg 한 개가 약 17.5m 높이에서 탈락하여 관중 3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1명이 사망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가 12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설계 발주, 시공 관리, 유지 관리, 전 과정에서의 관리상 미흡으로 총체적 부실도 드러남에 따라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럼 사고조사 발표를 들어보시죠. 다음에는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금해하실 사고 발생 시나리오입니다. 창원 NC파크 외벽에 설치된 루버는 에너지 절약과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창호화 일체형 또는 단독형 구조로 설치된 시설물로 해당 루버는 창호 공사에 포함되어 관급자재 납품자가 시공하는 방식으로 발주되었으며 시공자는 자재 공급 승인원과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사업관리자 즉 감리가 되겠습니다. 감리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시공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장면이 이게 사각형 루버가 되겠습니다. 이게 탈락이 됐고요. 요거는 주차장 부분에 주로 설치되었던 반달형 루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현장에는 반달형과 사각형 루버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이 사각형 루버는 길이가 2.6m 짧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원형은 주차장 부분에 설치되기 때문에 길이가 이거에 비해서 더 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탈락 루버 NC구장 외벽에 붙어 있던 것이고요. 이게 NC구장도 주차장도 있지만은 NC구장에도 일부가 설치되었다. 복합적으로 설치가 된 거죠.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창문 유리 파손에 따른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루버를 일시적으로 탈거한 뒤 재부착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직간접 요인들에 의해 루버의 상부를 고정하는 볼트 너트가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 너트가 순차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부착된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 동일한 사각형 루버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상부가 떨어지면서 하부까지 동시에 회전하면서 낙하됐다. 그러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이 상부 부분에 연결 부분의 상세도가 되겠습니다. 벽체에 고정되어 있는 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버에 부착되어 있는 철물이 있어서 이 중간에 중간 체결 볼트가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볼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빠지면서 회전해서 이놈이 떨어지면서 하부까지도 같이 추락하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 상부 화선에서 볼트가 이탈하면서 루버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루버의 무게와 회전에 따른 힘이 하부 고정부에 집중되면서 하부 화선에 체결되어 있던 육각피스 4개가 루버에서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루버는 약 17.5m 높이에서 외벽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낙하하였고 낙하 과정에서 창원 NC파크 후지보수 지붕 모서리와 충돌한 뒤 피해자와 충돌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직접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고 조사에는 본 사고의 직간접 요인을 루버를 고정하던 체결 부위의 구조적 기술적 결함에서 찾았습니다. 첫 번째, 루버 상부 화선호 체결부의 볼트 풀림을 방지하기 위한 부자재인 너트와 와셔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재 공급 승인에는 풀림 방지 성능이 있는 플랜지 너트가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 현장에서는 해당 너트가 아닌 캡 너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플랜지 너트입니다.
우리 이제 볼트와 너트를 조이다 보면은 이 너트 부분에 동전 같은 게 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날개 같이. 요게 플랜지 너트입니다. 요거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시공은 그렇지 않은 이런 유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동그스름한 너트가 있죠. 요게 캔 너트입니다.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랜지 너트로 설계된 것이, 플랜지 너트는 접촉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접착력을, 밀착력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틀림을 방지해준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당 현장에 사용되어 있는 캡 볼트는 미관상은 좋습니다. 그러나 체결력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시공 상세도에 명시된 락와셔 대신 풀림 방지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평화샤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볼트 머리 앞부분에 동전의 구멍 뚫어놓은 와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납작한 거. 이게 평화샤예요. 그런데 설계에는 평화샤가 아니고 이 와셔의 절단이라든지 절단이 안 됐지만은 약간 쉬운 말로 쭈글쭈글한 게 있어요. 굴곡이 져가지고. 그것이 풀림 방지 와샤입니다. 요거는 평화샤. 그 쭈글쭈글하고 주름이 있는 것은 그 반력에 의해서 볼트 너트가 풀리는 것을 예방해주는 장력 장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용 안 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로 인해 볼트와 너트의 체결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풀림 방지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위원회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볼트 규에 적합하지 않은 와셔가 사용된 점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볼트의 외경은 약 9.32mm 수준이었으나 이에 비해 와셔의 내공은 15mm로 체결 시 접촉 면적이 부족하여 체결력이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와셔가 있지 않습니까? 와셔의 안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의 직경은 내경이라고 합니다. 이 내경에 볼트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내경이 넓으면 볼트가 들어가서 헐렁헐렁 하겠죠. 그래서 공학적으로 이 볼트의 외경과 와셔의 내경에 적정한 조합을 해놨거든요. 이 현장은 그것을 초과해서 와셔를 사용했다. 그런 보고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책임되어 있는 와셔가 규정보다 구멍이 큰 것을 사용했다. 그래서 체결력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와셔가 변형되거나 체결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볼트와 너트의 체결 안전성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시공 상세도에 명시되지 않은 슬롯이 화선회에 사용된 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슬롯이라는 것은 길쭉한 구멍을 이야기하는 건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해당 화선회에는 양방향으로 긴 슬롯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루버와 화선회 사이에 유격이 발생하면서 수직 및 수평 방향의 미세한 변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실물에 맞게 이게 슬롯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볼트가 들어가는데 볼트의 위치와 요걸 동그랗게 뚫어 놓는다면은 그 볼트하고 요 구멍의 위치가 시공의 오차 때문에 시공에 좀 어렵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줘서 구멍을 크게 한 거예요. 그런데 도면에는 동그란 구멍만 있는 거예요. 근데 시공 과정에서 시공의 편리성을 위해서 구멍을 옆으로 이렇게 뚫었다. 그리고 구멍을 뚫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공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이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헐렁헐렁한 거죠. 또 여기에는
요놈에 가서 이렇게 붙거든요. 요놈은 벽에 가서 붙습니다. 벽에 가서. 그 다음에 이거는 알루미늄 누버에 가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슬롯의 방향은 수평으로 되어 있죠. 요놈은 수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접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볼트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 사이로. 그러면 이놈이 막 움직이겠죠. 이러면 루버가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겠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면에는 동그란 구멍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평과 수직, 수평만 했더라도 좋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직으로 했기 때문에 수평, 수직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다. 어떤 조건에서 볼트와 너트의 체결력이 약했을 때, 바람이 분다든지 이랬을 때. 예, 요게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림에서도 금방 나타나요. 이 볼트의 외경에 비해서 와샤의 내경이 너무 크지요. 헐렁헐렁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슬롯 구멍이 잘못됐다라는 거. 네, 이렇게 움직인 자국이죠. 이런 흔적이 이것도 많이 움직였다라는 흔적이 남긴 거예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한 슬롯의 그 폭이 볼트의 규격에 비해서 커 볼트 체결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도 저희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와 같은 체결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부는 돌풍이라든지 빌딩풍이라든지 이러한 바람에 의해서 반복적인 진동이 발생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봤어요. 예, 이제 빌딩풍 얘기를 하고 돌풍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거기 현장에 가보셨고 아까 사진에도 있었지만은 앞에는 관중석이에요. 그 관중석 뒤에는 구멍이 뚫려가지고 구단 사무실 쪽으로 바람이 다 모아져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깔때기 마냥. 그 바람이 저 루버에 부딪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결력이 약한 상태에서 바람이 수년 동안 흔들어 댔을 거다. 이런 이제 공학적인 추정 또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루버 상부 화선에 설치되어 있던 중간 체결 너트가 이탈한 점도 사고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부 화선의 중간 체결 볼트가 이탈하면서 루버는 벽체 외부 방향으로 기울어진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루버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하부 고정 부위에 회전력이 집중적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루버 하부와 화선호를 체결하겠던 4개의 육각 직결 피스가 루버 본체에서 순차적으로 뽑혔고 상하부 체결부 모두 지지력을 상실한 루버는 약 17.5m의 높이에서 외벽으로부터 완전히 이탈, 낙하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실물 사진입니다. 너무 컸다. 그런 것이고요. 이것도 보니까 이건 공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슬롯 구멍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볼트를 세게 조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와셔가 쭉으로 들어가겠죠? 딸려서. 이게 육각 직결 피스라는 겁니다. 이게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화선호라는 건데요. 이 화선호와 알루미늄 루버 본체가 있죠. 이게 본체입니다. 이 본체를 여기 하는데 하부에서 위에 있던 것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따라 넘어가면서 뽑힌 거죠. 예,
하부에 플랜지는 붙어 있었어요. 여기는 고정이 잘 된 거죠. 볼트가 상부에 비해서. 이게 볼트가 안 떨어지니까 이 육각 피스가 알루미늄 로버에서 뽑혀 나왔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이면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직접적인 요인을 말씀드렸고요. 간접적인 요인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직간접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격이 되겠는데요.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사고 조사위원회는 본 사고가 앞서 말씀드린 직접적인 기술적 결함 외에도 설계, 발주, 시공관리, 유지관리 전 과정에서 관리상 미흡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간접 원인 첫째입니다. 실시 설계 도면 및 시방서에서 루버와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점이 간접적인 요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량이 많은 주차장 부분, 그 아까 반원형 루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시공 정보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와 관련된 수량이 적었던 사각형 루버의 경우에는 설치 개념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공 정보가 부족했었고요. 루버 설치를 위한 시방서 또한 충분히 작성되지 않아 체결 방식이나 풀림 방지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특히 시공 상세도에 캡너트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자재의 풀림 방지 성능에 대한 검토 및 설명이 미흡하였으며 루버의 시공 유형별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핵심은 볼트의 체결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엔지니어라면 알 수 있는 캡너트가 사용되었는데 그때 공학적 판단을 놓쳤다라는 거죠. 이것을 저희들은 간접적인 요인 첫 번으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 창호와 루버를 포함한 관급자재 납품자 시공형 분리발주 방식 역시 사고의 간접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관급자재 납품자 시공형. 관급자재 하면은 통상 어떻게 됩니까? 조달청에서 발주청이 사가지고 시공자에게 자재를 넘겨주는 것을 관급자재,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알루미늄 루버만큼은 납품하시는 분이 자기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 와서 설치해서 준공검사까지 받는 것이 이번 관급자재의 특징입니다. 다른 현장과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것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분만이 그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고유 기술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분한테 네가 만들어다가 붙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관급자재 납품자 시공형 분리발주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발주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분리발주로 인해 공정감, 조정 기능이 약화되었거나 시공 과정에서의 책임 기분이 모호해졌고 발주 단계에서 간접 농업비, 안전관리비 이러한 것들이 필수적인 간접 공사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급자재 납품 시공자가 수행해야 할 자재 승인 요청, 검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주간 시공자의 기술적 검토 기능이 배제되면서 전반적인 품질 관리가 취약해졌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업관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설사업 관리자의 관리 감독 업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중요한 간접 요인으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자재 공급 승인원에는 풀림 방지 노트가 제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공 상세되는 풀림 방지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캠 노트가 적용되었고 이에 대한 검토 없이 해당 시공 상세도가 승인되면서 볼트 너트 풀림 방지 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쭉 설명을 드렸죠. 그런 것들이 공사 중에 해결이 됐다라면 발견이 됐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간접 요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 상세도에 명시된 락 와셔 대신 풀림 방지 성능이 낮은 평 와셔가 사용되었고
양방향으로 긴 슬롯이 적용된 루버 시공에 대해서도 기성 검사나 완료 검사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돈 나갈 때 확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물음을 저희들은 가졌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점검 및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사고의 간접 요인 중에 중요한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법,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외벽 마감재 및 탈락, 낙하 위험이 있는 설치물에 대한 점검 항목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버에 대한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형식적으로 점검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또한 유리 교체 과정에서 루버를 탈부착하는 작업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테크니컬한 과업 지시서가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과업 지시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고 해당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의 기능 수준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관계 기술자가 입회를 했느냐라든지 또 유리 교체 공사 후에 검사를 충분히 했었느냐. 근데 안 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 여기서 유리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까 알루미늄 루버가 떨어진 그 안에는 유리창이 있었거든요. 그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하려면은 탈락된 그 알루미늄 루버를 필히 해체했다가 다시 부착해야 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유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리 교체하시는 분이 알루미늄 루버 교체를 해보지 않은 분이셨다라는 것이 경찰 조사 결과 저희들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유리업자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형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인적사항을 파악도 못했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준공도서의 관리 미흡 또한 간접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준공도서의 루버 시공 상세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시 루버 항목이 적절히 포함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발주 계획이나 과업 지시서에도 루버 관련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공이라든지 시공 도면이라든지 시방서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은 그것에 의해서 관리 주체에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나중에 유지 관리하다 탈락의 우려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좀 잘 챙겨봐야 되겠네. 이러한 암시를 줄 수 있는 자료가 준공 서류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낙하 시나리오, 직접 요인, 간접 요인을 종합해서 향후에 동일한 사고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에서의 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 단계와 관련한 개선 사항입니다. 관급자재를 포함한 외벽 마감재 및 부착 구조물에 대해서는 단순한 개념도가 아닌 마감재의 규격, 재질, 성능, 부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실시 설계 도면과 시방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의 안전성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안전성 검토제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관급자재 납품자 시공용 공사의 경우 시공 상세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이 공사 내역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 단계부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발주 단계에서의 개선 사항입니다. 착공 이전에 실시하는 설계도서 검토 절차를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 검토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관급자재 납품자 시공용 공사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현장 관리를 위한 간접 농업 및 각종 경비 항목이 공사비 내역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또한 관급자재 납품자 선정 시 자재비와 공사비가 구분된 내역서와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시공 책임과 관리 범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공 단계에서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자재 공급 승인원 및 시공 상세도 승인 과정에서 볼트, 너트, 와셔 등 부속 자재에 대해서도 재질, 규격,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또한 시공 상세도에 따라서 시험 시공을 실시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한번 샘플 시공을 해봐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고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러한 시험 시공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공 사진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점검 앱 등을 활용하여 현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사진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관하여 유지 관리 단계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를 합니다. 아울러 외부에 설치되는 비구지 요소에 대해서는 안전 및 유지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도면이 준공 도면에 반영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개선 사항입니다. 하자부수 요청 및 보수 이력에 대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설물 안전법,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건축물 관리 시 점검 항목과 내용을 보다 체계화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복합 공중의 유지관리 단계 보수공사, 요게 바로 이제 아까 그 유리공사와 알루미늄 공사를 어쩔 수 없이 같이 하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저희들은 복합 공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복합 공정의 유지관리 단계 보수공사는 해당 분야 전문 업체가 수행하도록 하고 관계 기술자의 입회 및 검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유지관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보수공사에 대해서도 본공사 시방서를 반영하여 절차대로 시공하여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관계기관인 창원시, 창원시설공단, NC다이노스 구단 간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해서 관리 책임의 혼선이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도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다섯 번째, 기타 개선 사항입니다.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기능 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숙련된 기능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고 특히 공사에 참여하는 기능 인력이 공정에 대한 이해와 기초적인 구조, 자재, 지식을 갖추고 건설 윤리를 바탕으로 한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마련할 것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합니다. 이행될 것을 또 기대합니다. 첫째, 이번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2026년 2월 말까지 결과 보고서를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도민들께 사고 요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고 사례와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제한사항 등을 관계기관에 경남도에서는 빨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와 제한사항 등의 일회성 제시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계획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사고조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단 우리 조사위원님들하고 제가 조사를 하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이러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족 관계자 분들께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 따뜻한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조사 활동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조사위원장으로서 조사위원을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지금의 관리에 있었으며 또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족 분이 참석하시게 되면 NC에서도 참여하겠다, 시설공단에서 참여하겠다, 창원시도 관여하겠다, 또 유리공사 한 사람도 참여하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주관을 갖고 공학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람인 이상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일체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만나지 않기로 하였던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좀 마음을 다스려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경상남도 시설사회조사위원회 운영 사무를 수행하는